네, 오늘 뉴스톱10에 준비한 1위와 4위 소식은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받지라는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튜브 가짜 뉴스와 선동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부정선거 의심. 자, 이게 어떤 대목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총리,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예, 최성평 님. 네. 오늘 나경원 의원이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수사 중인 내란죄는 정치적 표현 허용하고 그래도 이재명 안 된다는 조기 대선 전제로 선거운동이라며 이거는 금지하고 네. 이런 편파적인 행태가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네. 자, 어떤 내용인지 맥락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부산에 정연욱 의원이 있어요. 지역구가 예. 이제 부산인데 지역구 정의원 지역구에 조국혁신당이 플래카드를 붙입니다. 예, 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 예. 했는데 이건 허용을 했어요. 붙여도. 예, 근데 이 정연욱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이걸 붙이니까 예. 이 현수막은 그 대선이 조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해서 이건 안 된다고 불허 판정을 내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내란죄라고 확정돼서 정연욱 의원에게 말하자면 내란의 공범이라는 확정적 표현을 씌운 거는 개첩해도 되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는 말하자면 미래 예측적인 이야기는 그거는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고 이건 안 되고 예. 그럼 도대체 제가 여기 말씀드려서 만일 정연욱 의원이 나중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저것도 선거에 영향 끼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무슨 잣대로 이렇게 기준을 두느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내란이라는 공범은 지금 아직도 탄핵 심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확정적 표현을 함으로써 마치 국민의힘이 거기에 동조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이현령 비현령적인 지금 선관위의 잣대가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홍영원 대변인,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받는 것. 이 제목을 달므로써 선관위가 뭔가 부정선거에 가담한 것인가? 라는 또 의문을 던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저 부분 때문에 좀 꼬투리가 잡힐 만한 요소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그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일부 극단적 유튜버들과는 좀 분명하게 선을 긋고 건강한 보수 정당의 길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것을 이제 제목 비슷하게 첫 줄에 앞세우게 되면 우리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목으로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앞서 최수영 평론가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선관위가 대단히 자의적으로 특정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다른 형태의 현수막은 불허하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불분명한 겁니다. 공직선거법 90조 1항에 보면은요. 현수막은 선거일 전 120일 전부터 또는 보궐선거 등의 경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법률에 정하는 대로만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 대선은 있을지 없을지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을 선거운동으로 봐서 규제를 할 근거는 없는 것이죠. 제가 2016년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질전 대변인. 어쨌든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진짜 선거를 앞두고 코앞에 두고 이렇게 만약에 붙인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대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에 이거는 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아래는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 뭐 대통령을 향해서 뭐 내란 혐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공격은 그래도 있을 수 있다고 쳐도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 결국 탄핵안에 그때 탄핵 계엄 해제에 투표하러 가지 않았다고 이런 프레임을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하나의 구호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사의 표현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사전 선거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당선이나 낙선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부분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실명을 거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일하게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 측에서 정현욱 의원이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앞으로 미래에 어느 선거에 출마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뭐 국민의힘도 공범이다. 뭐 이렇게 동조했다면 국민의힘도 공범이다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예. 정치적 구호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것을 정치적 구호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거죠. 뭐 정치적 구호라고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특정인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을 가지고 했다. 공직선거법 254조를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관위가 조금 더 이게 이제 지역 선관위에서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의 어떤 판단도 받아올 필요는 예, 있겠다. 다시 논의를 해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나경원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것 이건 또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들을 진척시키는 과정 속에서 플랜카드에 대한 게시가 편파적이다. 이것이 바로 이 부정선거를 유도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의 오늘 부정선거 발언 이것은 조금 일반 국민들을 오도할 수도 있는 그런 잘못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역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결정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앙선관위가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도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재검토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편파적이라는 권성동 대행의 주장을 들어보셨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의 이중잣대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불가,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가능.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유권 해석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다시 논의를 해본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과거에 나경원 의원이요. 21대 총선 당시 동작 을에 출마를 했었죠. 그때 당시 선관위의 해석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자,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은 100년 친일청산, 70년 적폐청산 이거는 허용을 했다가 번복을 했습니다. 불허로요.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죠. 민생 파탄, 거짓말 아웃 이런 건 또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차이인가?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SNS에요. 예, 선관위 방귀 낀 놈이 성내나라는 제목의 SNS 글인데. 선거관리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부실 운영과 공정성 논란, 도덕적 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춘 부의장,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것들을 아예 못 쓰게 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그 내용에 대한 반박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부정선거를 아직도 믿고 있는 이 극소수 세력의 목소리를 지금 공당의 저런 정치인들이 계속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저는 이 현수막 표현에 대한 이중잣대 비판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부정선거를 끌고 오고 이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신뢰를 못 받는 것이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중앙선관위는 아주 독립된 기구여야 하고 중립성을 아주 강하게
요구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을 계속 국민들이나 아니면 저는 유력 정치인들이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선관위의 신뢰도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은 아주 극소수만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지만 저는 유력 정치인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거의 확신에 찬 것처럼 망상에 빠진 언어들을 내뱉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점점 추락할 수밖에 없죠. 그걸 막기 위해 선관위가 하나의 방안으로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본다는 차원에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까 우리가 그 현수막 다양한 논란들도 봤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더 심각한, 더 심한 표현들도 사실 다 허용됩니다. 그 정치적 표현이 뭐 선거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선거와 관련돼서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다음 선거에 우리 뽑아주십시오라는 걸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예. 선거와 관련된 좀 애매한 이 공직선거법은 그리고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공직선거법 아닙니까? 본인들이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같이 합의해서 바꿀 수 있음에도 안 바꿔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현수막 논란을 두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가 야당 대선 캠프인가? 조기 대선을 이미 산정해놓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 이걸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가라고 또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비상계엄 사태와 연관된 부정선거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얘기했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선거를 허창하기 위한 계엄 선거라고 알고 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한 정거라든가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대통령과 변호팀이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다 꾸려져서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공보를 하게 될 때 그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최성 평론.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선관위의 서버에 뭐 비밀번호가 1, 2, 3, 4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결국 관리 부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점검차 선관위에 갔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선관위에서는 그런 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윤 대통령이 당선된 그 시스템도 같은 시스템이었는데 그럼 자기 부정 아니냐라는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은 내가 0.76% 당선된 거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더 큰 격차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랄지 관리 부실로 인해서 뭔가 격차가 더 좁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흥미롭게 보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서 아예 말하자면 NCND 전략,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생각이 좀 의아한 지점은 아니 계엄을 하면서 가장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는 좀 병력도 적게 가고 좀 늦게 갔지만 선관위는 굉장히 빠르고 많이 갔단 말이에요. 무언가 그 어떤 그 말하자면 무게 중심을 놓고 보면 선관위 더 크지 않았느냐. 저는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아마 이번 선관위 심리, 헌재 심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방어가 준비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동격서 전략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관위가 타겟이었고 국회가 부차적인 문제였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면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는 거 저는 당연히 알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선관위가 먼저 했을까? 무언가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관위 부인하고 있으나. 그런데 아마 헌재 심리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헌재가 왜 선관위에 갔느냐고 묻고 내란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변론 전략을 펼칠 때 무언가 대통령이 직접 하든가 아니면 변호인단이 할 때 거기에 대한 방어적인 측면에서 저는 논리를 내세우는 게 그걸 주목해 반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정선거였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실 관리에 대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은 저는 이 탄핵 심판 자체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도 슬쩍 입장을 밝혔고 석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전략으로 간 것 아니냐. 아마 준비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건 전망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김주전 대변인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몸을 담고 있는 뭐 자유통일당 뭐 이런 곳에서 어떻게 당비를 내는 사람도 막 몇십 명씩 되는데 0표가 나온 지역도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빳빳한 종이, 그러니까 정말 구겨지지도 않는 그런 종이가 발견되고 사전투표함에 무더기로 갑자기 뭐
몰표가 나오고 이런 게 다 부정선거의 증거다라고 지금 유튜브 등등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투개표함에 참관인으로 들어가셨던 분은 가서 보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던데라고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실제 이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극우 유튜버들이나 주장할 만한 것들을 또 자유통일당이라는 곳에서 지금 좀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윤석열 대통령 등 많은 국민의힘의 또 의원들도 같이 믿고 있는 거 아니냐, 맹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십시오. 지금 선관위가 저 지금 투개표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투표는 뭐든지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가서 도장 찍죠. 예. 그다음에 개표할 때 그 많은 참관인들이 저기에서 저 기계에 넣기 전에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합니다. 두 개를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투개표 시스템에 개표 시스템에다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현재 여기에서 몇 표가 나왔다 하는 것만 입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 입력이 과연 지금 현재 이 투표장에서 있었던 투표 용지와 다른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지금 다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들을 갖다가 엄청 투입하고 실탄, 체포조를 운영하고 케이블 타이 2건까지 다 했다라는 것이 예. 과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신봉을 넘어서 완전히 이건 지금 맹신을 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들. 이건 좀 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보수단체에서 주최하고 있는 주말마다 주최하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에선 늘 나오는 게 이런 부정선거 관련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면서요. 먼저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저 현장에서는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다라는 구호와 함께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된다, 부정선거 감시해라, 선관위 위원장 체포하라 등등의 여러 가지 구호가 나오고 있습니다.